지금 현재 10시 36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10시 30분에 개장을 했죠. 이 미국 쪽에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과연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1.58%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장한 지 6분 정도 지나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93% 하락하면서 2,766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시 환율도 조금은 위쪽에서 형성이 된 만큼 이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 약세, 용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요. 양쪽에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워낙에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 개장 즈음 10시 30분 구간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장 지금 한 10분 사이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폭염 관련된 종목이네요. 지금 시장 때문에 저만 더운 줄 알았는데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런 폭염 관련된 종목군들 변동성 확대되면서 이런 개별주들 쪽으로만 거래 쏠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더 이슈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 쪽에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그랬고 유럽 증시,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까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나타내면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그런데 선반영 돼서인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7위안선 위에서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도 대책이 좀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반등 시점은 예측이 불가하고 하방으로 좀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국거래소에서는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우리 장세 좀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뻗어가기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데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정초원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조작국 이 리스트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여러 차례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아닌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조작국 지정 뉴스가 나왔고요. 일단 환율 조작국이 뭔가요? 네,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거나 상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국을 발표합니다. 각국 정부가 통화적 가치를 조정해 자국 무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정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지금 약간 예민한 시기에 나온 이런 조치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 위안화 기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을 두고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 전쟁이 한 달여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관세 전쟁을 넘어 환율 압박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미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의 추가적인 감시 요청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조치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심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정초원 기자와 함께 과연 이 환율 조작국이 무엇인가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봤다면은 이 부분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환율 쪽으로의 전쟁, 환율 전쟁 혹은 확전 양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환율 전쟁 이미 좀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위안화가 7위안으로 올라서면서 미국에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더 용인하는 수준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환율 전쟁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7위안을 넘어가고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사실 워낙에 환율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국 등이 받는 영향이 뭔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국 통화의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위안화 약세가 확산될 경우에 원화 약세 심리도 같이 증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원화 약세가 현재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일부이지만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지금요, 포치 얘기도 나오고 오늘 이 인민은행에서 위안화의 환율 추가적인 상승을 용인을 한 분위기인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됐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국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과정에서 장중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요. 결국 17원 이상 오르면서 1215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 반영이 돼서 환율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보다는 과도한 우려가 선 반영된 측면에 되돌림 현상이다.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 1900도 이탈을 하고 또 코스닥도 초반에 4%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540선 터치가 나왔는데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심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하락 가능성 추가적으로 더 열어놔야 된다고 보세요? 예, 장중 1900선 이탈을 했는데요. 일단 1900선에서의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선의 지지력이 의미가 없이 사실 무너진 상황에서 1900선에서 지지가 가능할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00 이하, 1800 이제 90선까지 내려왔던 아침에서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하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인식들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지만 1900선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1900선에서의 당분간 눈치 보기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주식 투자에 몸담으신 분들은 요즘 장세 보시면서 2008년도에 그랬지, 2011년도에 그랬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나요? 예, 과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황과 같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부분들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시도 역시 주식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과거 이제 2008년도는 금융 시스템 위기, 어떤 리먼 사태나 서프라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금융 쪽에서의 어떤 문제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2019년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역 쪽에서의 문제가 금융 쪽으로 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대출 규제, 대출 관련된 문제가 금융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면은 지금은 무역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10년에 한 번씩 시장이 폭삭 내려앉는다 이 부분인데 이번 경우에도 뭐 이런 우려감들이 솔직히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공교롭게도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이제 거의 10년, 이제 1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또 10년 주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이 사실 이제 뭐 막연하게 10년마다 그냥 시장이 하락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경기 사이클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안정적인 성장이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한 번씩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기계적으로 10년을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과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얘기를 이어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나 환율 움직임 보시면서 지금 막연하게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물론 아시아 증시가 선반영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 하락은 제한되고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하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도 사실 시장 이런 큰 폭의 하락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 전략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 그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이제 악화된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산 곡물을 수입한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화이에 대한 어떤 뭐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뭐 2000선에서 좀 안정이 되면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었죠. 결국엔 그 이후에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노딜로 이제 끝난 스몰도 없이 이제 노딜로 끝난 상태에서 서로의 어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감정들이 격해졌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한일 간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엔을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환율 그 제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당장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짐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정치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봉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보다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더 큰 부담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무역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계속 싸우게 되면 그 충격은 더 클 수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작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봉착해 있는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만한 지금 호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진행됐을 때는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뭐 금리 인하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기하기 무효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체 좋아져야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호재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되고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글로벌적인 무역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단순하게 이제 뭐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경제
침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참 단 며칠 만에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단 며칠 만에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감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방어적인 전략으로 일단 좀 시장을 대비하는 또 방어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힘들어하셔서요. 사실 뭐 요즘에 투자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상당히 좀 원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막 점점 땅굴을 파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투자자분들께 뭔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당부를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좀 뭐라고 할까 시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증권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보통 주시장이라는 거는 경기 흐름과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그런 것이 주식인데 네.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경기 흐름들은 워낙에 정치적인 변수가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고 돌발적인 변수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미국과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회담에서 결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참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안 좋아진 상태로 전환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전략을 전환하시되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한국 증시 워낙에 많이 밀렸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많이 밀렸고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항상 그래요. 위기 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위기대에 오는 기회는 그 기회가 상당히 크게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일정 비례 충분한 총알을 좀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알이라고 하는 건 현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손실이 좀 나셨거나 내지는 뭐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충분하게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을 충분하게 보시고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정도 선부터 안정되고 나서 시장이 돌아설 때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돌아설 때는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밀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리죠. 네.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는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섹터만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도 업황이 살아있는 쪽이 그나마 이제 OLED라든가 5G라든가 그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쪽 섹터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그쪽도 같이 밀려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장세가 충분히 안정되고 나중에 올라설 때는 그쪽 종목이 먼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그런 전략을 이어가시되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돌아선다 싶을 때는 이러한 주도 섹터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지혜롭게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